안녕하세요 여러분, 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는 오래전부터 좀 얘기해보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유튜브에 이제 캐나다 이민 혹은 캐나다 비자 뭐 이런 걸 검색을 해보면 사실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잖아요. 절망적인 일도 있을 수 있고 현실은 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약간 사람들이 찾고 싶은 정보만 보게 된다거나 아니면 보고 싶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게 돼서 캐나다 이민을 꿈꾸는 순간, 캐나다 워홀을 가려고 하는 순간 약간 좀 기대감에 좀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러기도 했고, 저는 성격이 진짜 긍정적이거든요. 무슨 목표가 생기면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최악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그 최악을 겪고 나니까 그제서야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게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대안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느꼈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전에도 올렸던 제 워크퍼밋 거절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당시 거절됐을 때 최악 중에 최악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그래도 어쨌든 극복을 해야 하니까 좀 비자가 거절된 사례가 있나 하고 좀 많이 찾아봤어요. 뭐 이렇게 해서 거절이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은 많은데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볼 수도 있다 라는 명쾌한 대답을 주는 글이나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비자가 거절이 돼서 좀 마음이 아프고 힘든 상황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직접 검색해보고 찾아본 사례와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 그런 걸 다 종합해봤을 때 비자가 거절되는 이유가 뭘까 하면 총 3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만료일을 잘 몰라서, 알고 있었는데 까먹어서, 혹은 정신없이 살다 보니 지나가서 이미 비자가 만료가 됐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딱 알고 봤더니 기간이 지나 있는 거예요. 최소 한 달 전에는 그래도 비자 연장 신청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아서 좀 전전긍긍하는 경우, 또 저처럼 제때 연장 신청은 했는데 서류가 미흡했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해서 아예 그냥 거절로 받아버렸다든지. 세 번째는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심사관도 사람인지라 심사관의 실수로 인해서 잘 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만료일에서 얼마나 지났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알게 되면 그냥 최대한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특수한 상황의 경우에 그걸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비자가 어떤 스테이터스고 언제 만료가 되고 언제쯤엔 내가 이 연장 준비를 해야겠구나를 항상 머릿속에 인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누군가가 옆에서 챙겨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만료가 되지 않게 만료가 되기 최소 2달 전에는 연장 신청이 접수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기.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처럼 이제 잘 준비해서 제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서류가 미흡하다 혹은 이런 항목들이 너희가 신청하는 프로그램이랑 맞지 않다 뭐 기타 등등의 사유로 거절이 됐다. 거절 레터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를 좀 잘 봐야 돼요. 당신은 이런 이유로 거절은 됐지만 90일 이내로 신분 회복, 레스토레이션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오케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구안을 해야겠죠? 똑같은 스테이러스로 다시금 연장 신청과 신분 회복 신청을 같이 한다든지 18세에서 35세 사이의 나이대면 워킹홀리데이를 새롭게 도전한다든지 뭐 영프로페셔널을 새롭게 도전해본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그냥 정리를 하고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재정비를 하고 들어오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의 경우, 심사관의 실수로 인해서 거절이 됐다 하는 경우에는 reconsider이라고 해서 재심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웹폼을 통해서 혹은 직접 IRCC에 전화를 해서 reconsider 신청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되는데 저는 IRCC에 직접 전화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2주 뒤에 답변을 받기도 했었어요. 물론 reconsider이 되지 않고 다시 재신청해라, 신분 회복 신청이랑 같이 해라 라고 하긴 했지만 신분 회복 종류도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학생 비자가 거절됐을 경우 학생 비자 재신청이랑 신분 회복 신청을 함께 하시면 돼요. 뭐 IMM 폼이 있어요. 그 폼에 스터디 퍼밋 익스텐션 신청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 더 레스토레이션도 함께 신청한다를 체크를 해서 제출을 하면 이제 신분 회복 신청 비용이랑 학생 비자 연장 신청 비용까지 같이 결제를 하게끔 되어 있고, 또 두 번째, 워크 퍼밋이 거절이 돼서 신분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그것도 마찬가지로 워크 퍼밋 익스텐션과 신분 회복 신청을 함께 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신분만 회복하는 경우, 그거는 관광 비자로 신청하는 경우인데, 워크 비자가 거절이 됐든 스터디 비자가 거절이 됐든 관광 비자로서의 신분 회복은 모두 가능하대요. 관광 비자 신청 그리고 레스토레이션 신청한 달에 같이 체크한 다음에 거기서 요구하는 항목을 잘 기입을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되고, 저는 그걸 90일 이내에 관광 비자로서의 신분 회복을 신청을 하고 나서 워킹 홀리데이를 캐나다 내에서 신청을 하고 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신분 회복을 신청을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사실 IRCC에서도 레스토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공지한 게 없어요. 그냥 정말 다양하다라고만 표현을 해놓고,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한번 비자가 거절된 사람이고 그걸 회복하려고 신청한 사람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신청을 접수하는 사람들보다는 어쨌든 더 오랜 심사 기간이 걸리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경험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서칭을 해봤을 때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 6개월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워홀로 이미 회복을 한 상태였고 근무를 잘 하다가 어느 날 IRCC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길래 불안해하면서 들어가 봤어요. 근데 신분회복 승인이라는 연락이었고, 그게 신분회복을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4개월이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신분회복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와중에는 캐나다 내에서 체류만 가능해요. 진짜 살 수만 있고 일이나 공부 절대 할 수 없어요. 그게 진짜 답답하고 힘든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자를 잘 관리하고 잘 회복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신분 회복이 얼마나 귀찮고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비자를 잘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약간 불법 체류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진짜 우울해져요, 이런 상황을 겪으면. 근데 어쨌든 돌파구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들이 공유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로 혼자 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이주공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맞고요. 아니면 IRCC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처럼 워킹홀리데이로 신분 회복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셨다고 하시면 본인에게 잘 맞는 신분 회복 케이스가 어떤 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항상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횡설수설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많이 고민하고 준비한 영상이긴 한데 좀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봐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살짝의 도움은 됐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